약성시장은 기존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작년에 1천억 개를 팔았고 한 개당 10원의 이익이 발생해서 1조 원이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수익이 창출되는 시장입니다.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의 특성에 미공개되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정상 이윤의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사서 재개발이 있을 때 차익의 실현이 정상 이윤에 추가된 초과 이윤으로 발생합니다.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윤 외에 초과 이윤의 발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부동산 시장 같은 영업은 중강성 시장군에 속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장이 중강성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성 시장에 맞는 영업적 대응은 일반적인 정상 이윤의 확보를 가져오지만 경쟁 관계에서 가격적인 다운이 온다면 정상 이윤의 확보도 불투명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에 드는 비용과 그 정보를 사용함에 성공과 실패가 따르기 때문에 투자가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 담당자가 구매 담당자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불분명하지만 어떠한 구매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영업 담당자는 그 계획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파트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별하고 매출액과 이익관계를 따져서 수익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단기 주문이 예상되어지고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좀 더 나은 영업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리스크 오더를 진행합니다. 다른 경쟁사들보다 빠른 정보를 활용하고 준비해서 정상적인 납품을 한다면 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구매 계획을 했던 회사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납품 준비를 했던 제품이나 마케팅, 경비 등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느라 1천만 원을 썼고 리스크 오더분으로 1억 원을 사용했고 정상적인 경우 예상되어진 수익은 10억이었다면 10%의 투자로 100%의 이익 창출이 가능한 영업 플랜이 됩니다.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가치 있고 고객 지향적이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최근에 노트북을 샀다면 C와 B 중 어떤 스타일로 샀을까? A, B 모두 만족스러운 구매라는 결과에 도달했지만 나는 A와 B의 만족에는 크기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C의 만족감은 정해진 기준, 즉 다양한 광고, 주변 지인의 사용, 만족도, 가격 할인 정책과 프로모션 등의 영향을 받아 설정된 프레임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것일 것이다. B는 좀 다르다. 본인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판매자의 설명에 도움을 받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사항과 필요를 잘 정리해 판단했다. 아마 이제까지 몰랐던 노트북의 성능, 사용기한, 자신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했을 수도 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제품 중 하나지만 마치 나를 위해 탄생한 듯한 제품과 만났으니 만족감이 다르지 않을까? 좀 극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렇다. A는 무의식적으로 관여된 마케팅에 당했고 B는 의도되고 당연한 절차인 영업에 당했다. 둘 다 만족했으니 당했다라는 뉘앙스가 적절하지 않지만 실은 현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라 한번 붙여본다. 결국 소비자인 내가 판단하지만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 존재한다. 하나는 마케팅, 하나는 영업 또는 세일즈라고 간결하게 정리해보자. 마케팅에 의해 결정되고 싶은가? 아니면 영업에 의해 결정되고 싶은가? 고문이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가치 있고 고객 지향적이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만 된다. 그런데 마케팅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영업은 바로 나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분명 큰 차이가 있다. B에게 자세한 상담을 했던 직원은 사실 실제 매장에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캐릭터다.
대개는 간단한 제품 설명 등과 함께 고객의 질문에 대답하는 직원이 다수다. 여기에 고객을 존중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질문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페셔널 세일즈 과정이 대입되면 사실 시간도 에너지도 아주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최고 수준의 영업을 하게 돼 고객을 만족시키게 된다. 가격 전략, 홍보와 마케팅, 프로모션과 화려한 포장 등 세상의 많은 제품은 서로 자신을 봐달라고 마케팅을 펼친다. TV, 드라마에서도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영향력이 넘쳐난다. 나도 모르게 그 정보의 영향력 속에서 제품 구입의 방향이 정해지고 한순간 나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이 합쳐져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된다. 쉴 새 없이 마케팅의 소리 없는 공격에 노출된 셈이다. 21세기 세일즈는 풍요 속의 빈곤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수많은 제품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영업 세일즈는 어떠한가?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누군가의 설명을 직접 듣고 그의 질문에 혹은 나의 질문에 서로 간의 대화가 구성된다. 그의 설명과 상담의 수준, 방법, 느낌 등이 나에게 다가온다.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야말로 나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소비자로서의 나는 기업의 많은 활동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물건값에는 마케팅 비용이 녹아있고 세일즈맨의 노고에 대한 값도 당연히 들어있다. 그렇다면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마케팅 때문에 혼자 쓸쓸히 결정하고 그 판매자의 권유는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왠지 좀 아깝지 않은가. 마케팅은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은 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높은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영업은 더 피곤한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더 영업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소비자인 우리도 영업이 주는 만족감을 제대로 느껴야만 한다. 21세기 세일즈는 풍요 속의 빈곤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수많은 제품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엄청난 양의 자세한 정보를 내놓고 있다. 제품의 가치를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다. 조언하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조언을 구하기보다 어디 새로운 정보가 없나 탐험하는 시대다. 제품도 정보도 최대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더 빈곤하다. 가치를 찾고 만족을 얻는 과정이 자주 생략되기 때문이다. 가끔 마트보다 재래시장이 좋고 디지털 음원보다 잡음이 섞인 LP 음반이 그리운 이유가 무엇일까? 하루에도 몇 번의 구입을 결정하는 소비자에게 좀 더 만족스러운 영업 과정을 제공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뿐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임을 소리 높여 광고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고객과 만나는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주면 좋겠다. 영업을 당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당해보자. 나의 의도와 필요, 나의 상황과 욕구를 잘 이해하고자 하는 세일즈맨이라면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제품의 가치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기왕 사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때 같은 값의 만족이 더 커지는 가심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